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4년 10월 6일 일요일입니다. 오늘 10월 첫 번째 주 주간 투자 전략 두 번째 코너 2부 코너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서울에서는 불꽃놀이가 열렸을 거고요. 예, 집에서 안 나갔고요. 네, 그런 쪽에서 시끄러웠습니다. 뭐 전쟁 소리 같은 뭐 펑펑 터지는 소리들 났었지만은 네, 그래 겨우 가을날에 그래도 또 뭐 아름다운 모습이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날씨는 좋은데 약간 비올 것 같은 그런 날씨 쪽에서 그래도 저희는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다음 주 시장 변화 그리고 또 다음 주 대응 전략들 중심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는데요. 일단 미국의 고용 지표가 생각보다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온 다음에 미국의 흐름들은 일단 가는 길을 가고 있어요. 지금 보게 되면 한번 지켜야 될 지지선들, 그래가지고 다우지수도 요 크로스 자리 여기 잘 지키고 턴할 준비하고 있습니다. 거래가 조금 모자르지만 그래도 뭐 괜찮은 것 같고 S&P 500도 마찬가지로 13일선 안쪽에서 지지받고 돌리려고 하는 모습들, 갈 길을 가려고 하는 모습들인데 뭐 중간에 또 이제 여러 가지 이슈를 통해서 요거 이탈되게 되면 좀 미국 시장은 보수적으로 봐야 되겠죠. S&P 500 기준으로도 5,670선 정도쯤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에서 이탈만 없으면 눌렸다가 또 간다라고 하는 아주 이상적인 주식시장의 모습들을 보여줄 것 같다라는 쪽에서 그냥 그렇게 부럽고 그냥 또 될만하면 미국 시장도 계속 봐야 되겠죠. 예, 그런 쪽으로 가야 될 것 같고 나스닥 시장도 장중에 출렁임 나왔다가 그대로 눌림목 잘 받고 돌아가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아마 다음 주에는 이번 주가요? 이번 주겠죠? 예. 어떤 미국 시장 관련돼서 이제 좀 여러 가지 종목들, 특히 테슬라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변화가 나올 거고, 또 실적 발표 시즌 이제 앞두고 있다 보니까 그에 따른 변화 기대감들 계속 또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일본은 예, 그래도 살짝 돌려서 이제는 여기까지는 안 빠지지라고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홍콩 증시 역시 강했고, 그리고 또 대만은 약간 묵직하긴 한데 이게 지금 한 10월 4일이니까 금요일날 개장했었죠. 예, 그래서 묵직하긴 한데 그래도 미국 시장의 변화가 약간 테크 쪽으로 또 다시 돌다 보니까 특히 그런 변화가 나올 걸로 보여지고 있고 특히 미국 시장에서 어제 고용 지표가 잘 나왔던 거는 고용 지표는 결국에는 경기가 괜찮다. 그러면 경기에 대한 변화를 따진다라고 하게 되면 그래도 테크 쪽은 역시나 테크 IT 쪽은 관련된 쪽에서 기대감을 키우는 이런 쪽으로 봐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솔직히 반도체도 여기 영향을 받는데 특히 메모리 반도체는 경기에 따른 변화 그대로 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경기 민감주의 성격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연결을 시켜서 좀 강해야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줄지 이제 그게 또 관건이고요. 근데 그런다고 하더라도 시장의 분위기는 삼성전자보다는 SK 하이닉스 쪽에서 더 무게를 둘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적 구조 보니까 3분기 실적이 전망치가 반도체 부문만 따지게 되면은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를 능가할 걸로 전망을 하더라고요. 어쩌다가 삼성전자가 이렇게까지 됐는지 참 속상하긴 합니다만 뭐 그렇다고 하이닉스 뭐 이번 사이클은 하이닉스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냥 뭐 가보자 이런 쪽으로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 탄력은 아직까지 뭐 하이닉스가 더 강할 것이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매크로 지표들 한번 조금 더 점검을 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미국 시장의 분위기는 일단 달러가 초강세입니다. 여기서부터 한 100대부터 한 주간에 2% 올라갔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단기적인 저항권들 이렇게 있게 되면은 이 저항권대를 돌파해서 한 101.5 이게 그래서 아마 돌파는 지금 너무 미국에 대해서 그런 얘기는 한번 드렸었죠. 100을 쉽게 깨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면은 미국의 경기가 다른 나라들하고 쭉 비교해봤을 때 거의 뭐 예, 망해가는 유럽이나 한국도 내수 엉망이고 뭐 다른 여러 가지 국가들 본다고 하더라도 중국도 이제 돌아선다라고 하는 모습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보여주는 거 가지고 미국만큼의 강한 경제 갖고 있는 나라 어디 있냐 이런 것들이 또 고용으로 확인됐다라고 하다 보니까 이런 강한 변화가 들어오고 있죠. 그렇게 되면은 그러면 이렇게 강했기 때문에 이제 다 됐고 미국 금리나 없고 그냥 쭉 올라갈 것이냐라고 보기에는 어차피 지금 미국은 금리 인하가 기정사실화돼 있는 상황들이고 거기에 따라서 변화를 체크한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이런 계단식으로 움직이는 단계들, 그러니까 즉 102.5 정도까지는 또 앞에 저항대가 있습니다. 또 103대도 만만치 않은 저항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각도로 갔다가는 지금 걸리는 자리입니다. 다시 또 달러는 약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변화들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강하긴 하지만 추가로 돌리기에는 금리 인하가 기정사실로 보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경기 괜찮다라고 하는 요 모습들 보게 되면 요거는 어떻게 보면 진짜 골디락스의 조건이죠. 무슨 얘기냐면 경기 괜찮은데 금리는 너무 세게 올리다 보니까 나오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우려감 때문에 조금 자제시킨다라는 모습들로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나쁘지 않습니다. 이런 쪽들.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EU 그리고 또 미국 그리고 중국까지 다 돈을 풉니다. 그런 강한 유동성이 이제 공급되는 쪽에서 경기가 이제 물론 이제 제조업 지표나 나머지 지표들을 보게 되면 생각보다 그렇게 썩 좋지는 못합니다. 현실은. 근데 그게 턴하기 시작하고 이런 유동성 효과 때문에 턴하기 시작하고 변화가 들어오고 또 아직까지 뭐 중동 리스크 이런 건 아직 뭐 끝난 거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발목 잡았던 부분들이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변화는 충분히 나올 수가 있겠다라는 쪽이기 때문에 여기 중간중간에 뭐 물가 지표도 체크하고 동향들도 보겠지만은 여전히 유동성 공급되는 글로벌 기조를 봤었을 때 이게 과연 원래는 신흥시장 쪽으로도 자금하고 막 밀려와야 되는데 뭔가 아직까지는 좀 탁 트이지 못하는 모습들이 있다고 하게 되면 그래도 서서히 변화는 진행될 것이다 라고 봐야 되겠죠. 이런 큰 트렌드에 동참을 안 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아직까지는 삼성전자 필두로 외국인들이 계속 매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 시장에서 바라보는 시각들은 좀 위축 쪽으로는 바라보고 있는데 변화 들어오겠죠. 들어오기를 좀 기대를 하고요. 그런 쪽이 유동성이 좀 들어온다. 이쪽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계속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또 아마 지표를 볼까요? 지표를 보게 되면 엔화 같은 경우는 엔화도 이제 달러가 초강세로 가다 보니까 이제 쑥 들어갔죠. 엔캐리 트레이드 관련된 쪽들을 쑥 들어갔습니다. 한 140대 깨지는지 마는지에 대해서 지금 바로 직전 고점대 148, 9, 뭐 150엔 시도 하나 뭐 이런 쪽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 그냥 이렇게 달러가 그 강세로 가면서 똑같이 엔화도 강세로 가는 기조가 150대는 못 넘어갈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시도했다가 또 다시 주춤하는 모습들이 나올 거고 이번 주에도 일본의 CPI나 물가 지표들 많이 나올 거고 생각보다 계속 또 위쪽을 자극하는 여전히 물가 안 빠지는 일본의 동향을 봤었을 때 일본이 그만큼 경기가 돌아간다는 얘기로 봐야 되겠죠. 과거에 디플레이션 벗어났다 라는 쪽에 대한 지표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예전은 시도했다가 또다시 반락이 될 수 있겠다라는 쪽들도 염두를 하고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로 바라봐야 될 것 같고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 얘기 안 나와라고 하기에는 여전히 달러가 가는 방향들은 그래도 강세폭을 그냥 팍팍팍 올려가는 것보다는 좀 다시 주춤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연결해서 보자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원화는 그러니까 위안 한번 잠깐 볼까요? 위안은 이제부터 이제 증시 개장하다 보니까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되는데 위안화 강세가 와르르 위안화 강세가 빠르게 이어지다 보니까 한때는 지금 뭐 거의 한 7.3 신고가 들어온 거죠. 이제 7.3대가 그랬던 부분들이 빠르게 해소됐고 그러면 여전히 중국에 대한 기대감들 높이면서 특히 보니까 이번에 중국의 재정풀 준비합니다. 이번에 중국이 되게 어떻게 보면은 조금 이를 갈고 있었어요. 그래서 미국 니네만 금리 인하하게 되면 우리 본격적으로 하겠다라는 것들의 액션들을 전방위적으로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통화 정책 금리 인하했고 금리 인하 아직 직접적인 LPR을 손대진 않았지만 그래도 지준율 인하라든가 충분히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는 재료 나오기 시작하고 부동산 얘기들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하고 마지막에 퍼즐 하나 재정 정책 이거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채권을 발행해서 어떤 자금을 유입시켜서 시장에 활력소를 돌리겠다라고 하는 모습들인데 이번에 보니까 전망치 물론 믿을 거 못 되겠지만 그리고 또 정부의 발표가 있고 액션이 나와야 되겠지만 지금 규모가 2008년도보다도 더 큰 규모로 채권을 발행해서 지금 자금을 쏟아부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규모가 거의 그때 2008년도에 규모가 700조였었으면은 우리나라 돈입니다. 계산한 게 이번에 1000조가 넘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강력한 정책이 나오다 보니까 중국에서 어떤 기대감이 팍 사는 모습들이 여기서 확인되는 거겠죠. 이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저희가 중국에 대해서 계속 관심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한때는 이제 미국 쪽 많이 봤고 중국은 또 세부적인 종목들 막 대응하기보다 그냥 미국의
뭐 알리바바나 뭐 그때 종목들 정리한 거 있었죠. 그런 쪽들은 지켜보시되 그거랑 부동산하고 같이 연결시키게 되면 뭐 K홀딩스 뭐 이런 종목도 언급은 좀 드렸었습니다. 한번 관찰해 보시고 이용은 해보실 수 있겠다 한 쪽인데 요거까지 들어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중국이 너무 빨리 올라서 약간 좀 주춤하다가 갈 줄 알았더니 이런 거 들어온다 그러면 그때 말씀드렸던 코덱스 차이나 H150은 홍콩 쪽이었고 그리고 또 그 밖에 본토를 본다 CSI 300 인덱스 이런 거 그냥 레버리지 없는 거 이런 것들은 중국 시장 변화 보면서 한번 계속 관심 가져보자 이런 흐름들은 이번에도 계속 유효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 시장이 일단 그런 건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중국 개장하고 만약에 중국 증시 개장을 이렇게 갔다가 갭을 아주 강하게 띄운다. 만약에 화요일 개장이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음봉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갭은 강하게 띄워도 장중에 음봉 쭉 나왔다가 그걸 돌아가든가 그런 약간 변화에 대한 그러니까 너무 빨리 올랐는데 홍콩 증시의 흐름을 보니까 계속 기대감이 높다 그러면 그것까지 반영돼서 저 위쪽으로 붙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지금 홍콩 관련된 그 코덱스 ETF나 아니면 또 관련해서 중국 쪽의 ETF를 지금 플레이를 해오셨다라고 하게 되면 중국이 화요일날 빵 뜬다 그러면은 좀 줄이셔야겠죠. 비중 줄였다가 다시 음봉식으로 쭉 내려왔었을 때 그러면 이게 좀 따라올 시간이 좀 필요해요. 따라오는 것까지 좀 보고 그 음봉이 좀 커서 뭐 지난 흐름들을 다 감싼다 그러면 그때쯤에서 이런 자리쯤 들어왔었을 때 신규로도 가능합니다. 신규로도 3일선까지 딱 붙었을 때 일단은 들어가 보는 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최소 들어가 맞췄다가 약간 쌍고가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거 보시면서 여전히 지금 플레이는 중국 쪽 바라보면서 플레이할 수도 있겠다라는 쪽이고 혹시나 이런 흐름들이 나온다 그러면 중국 본토가 이런 것까지 확인됐다 그러면 중국의 국내에서도 또 뭐 철강화학 이런 것들 반응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매매하기가 조금 까다롭더라고요. 한번 볼까요? 그러면 대표적인 주자들 그러니까 저희가 저 화학 쪽을 본다라고 하더라도 롯데케미칼을 보는 경향이 있는데 저는 이거 아직 마시죠. 롯데케미칼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좀 살짝 또 3일선 지지하고 있는 거죠. 그 2차 연빌까지 이상으로 들어갔다가 대형주다 보니까 살짝 들어갔는데 만약에 중국 개장 앞두고 혹시나 축 처진다. 그러면 한번 들어갔다가 중국 개장하고 한번 딱 플레이하는 정도 그런 정도는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아마 대한유화 이런 종목들도 마찬가지고 지금 55선 제일 묵직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매매를 한다 그러면 탄력적인 걸 한다 그러면 롯데케미칼이 맞을 것 같고 아니면은 금호석유가 제일 좋을 것 같고 금호석유도 고점에서 잘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플레이를 한다 어떤 화학 쪽에 대한 변화를 보고 플레이한다 그러면은 종목은 하나 국내에서 근데 나 ETF하고 잘 모르겠고 한국 주식으로 하겠다 금호석유가 제일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지지해 놓고 변화 들어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근데 3일선 이탈한다. 예, 이거는 그냥 예, 정리해서 다시 여기 14만원대 초반 55일선 봐야 되겠죠. 그렇게 보시면서 대응은 쫓아가는 매매 말고 고점에서 약간 좀 흔들린다 그러면 그때 그냥 바로 액션 취하는 쪽으로 보시면서 지지는 3일선에서 해야 됩니다. 그렇게 일단 바라보고 그 밖에 혹시나 또 롯데관광개발 이런 것들 있죠. 이것도 지금 가다가 지금 꺾였는데 근데 이런 쪽으로 일단은 확대는 안 시키겠습니다. 확대 안 시키고 직접적으로 뭐 관련주, 수혜주 이런 쪽으로 보지 말고 하게 되면 화학 쪽 특히 현대제철 한번 볼까요? 현대제철도 지금 이쪽이 중국발 그 철근이죠. 정확하게 철근 이쪽이 주가가 그러니까 가격이 급등이 나오다 보니까 주가에 대해서도 홍콩에 있는 종목들이 막 들썩거리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볼 수 있겠는데 하지만 그거 말고 하나만 고른다 그러면 금호석유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일단 포인트를 맞춰가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또 하나 원화도 볼까요? 원화는 예 그냥 지금 잘못 눌렀네요. 예 원화 같은 경우는 지금 기준으로 보게 되면 1350원대 와 빠르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때 만약에 그런 고민 있죠. 이게 하락하면서 채산성으로 즉 원화가 강세로 가기 시작하면서 나왔던 변화를 가지고 수출주에 대한 부담이다 라고 했던 부분들은 이제 좀 해소를 시켜야 돼요. 해소할 수 있을까요? 근데 시장에 워낙 세력들이 약하다 보니까 그것도 먹히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수출 쪽은 한번 또 9월 달까지 해서 좀 원화 강세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다시 한번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뭐 큰 기준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1360원대 돌파하는 거는 그건 아닐 것 같고 그래서 그거 좀 무거울 것 같고 그래서 원화도 지금 약세로 가고 있다 라는 쪽들인데 원화 뭐 다른 건 필요 없습니다. 그냥 달러만 보면 됩니다. 달러가 강했다가 약했다가 하는 기조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비트코인 한번 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은
지금 기조 쪽에서 뭐 요 정도 한 64,000달러대 만약에 들어가셨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쫓아서 들어가셨다고 하더라도 지금 그때 말씀드렸듯이 보초병 말씀드렸고 한 3번에서 5번 정도는 나눠서 사겠다라는 쪽으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지금 관심 갖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관심 갖는 건 나쁘지 않고 이런 지금 달러가 강세로 나오다 보니까 약간 좀 부담감들 이런 게 좀 보인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이더리움도 밑에서 마찬가지로 한번 올라갔다가 다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게 되면 그래도 비트코인이 우세다. 그래서 한 7대3 정도까지는 보시면서 코인 쪽으로 구성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가장 강하고 탄력적인 거를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 지금 자리는 지금 고점을 돌파했지만 그렇다고 또 강력하게 들어오지는 않지만 여전히 지금 유동성에 대한 기대감들이 계속 높다라는 쪽으로 바라보면서 대응을 해야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관련돼서 동향들을 한번 또 체크를 해보게 되면 이번 주 어떤 식으로 변할까라고 봤을 때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고용지표가 딱 발표가 되다 보니까 고용지표에 대해서 미국 시장이 강하다라는 쪽에 대한 기대감들이 계속 살아있고 그러면 실적 발표 시즌이 들어옵니다. 이번 주부터 펩시코를 비롯해서 실적이 쭉 들어올 텐데 그거에 따른 실적들도 견조하겠지라는 쪽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요거를 좀 크게 볼까요? 네, 크게 보게 되면 크게 하고 좀 확대가 여기서 일단 보겠습니다. 혹시나 흐름들 말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런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말씀드렸던 중국 증시 이번 주 체크해야 될 것 같고 거기다가 폭스콘 매출이 생각보다 전문전 대비해서 20%나 급증했어요. 이게 AI 서버 수요 쪽에 그러니까 폭스콘은 애플과 관련된 영향도 있고 거기다가 어떤 약간 대부분의 IT 쪽을 파운드리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그러니까 다 제조해 준다라고 봤었을 때 20% 이상 급증했다는 얘기는 AI와 함께 움직이는 여러 가지 변화 나쁘지 않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AI 서버도 마찬가지겠지만 AI가 확대시키는 기준은 여전히 이상 없다. 하지만 주가가 과거부터 쭉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계속 좀 매물 소화하고 올라오고 이런 과정들에 대한 흐름들로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AI 수요가 강하다 보면 첫 번째로는 체크해야 될 게 IT 쪽들에 대한 수요. 근데 IT는 이번에 메모리나 다른 쪽으로 확대시키시면 안 되고요. 비메모리 특히 미국 쪽입니다. 비메모리 칩 이쪽으로 강화되어 있다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 두 번째는 전력입니다. 이쪽은 계속 연합인포맥스에도 제가 자료 만들어서 계속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는 미국은 전력에 대해서 상당히 그리고 전 세계가 상당히 신경 쓰고 있다라는 쪽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계속 관심 갖고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전력 생산과 그 수요와 관련된 쪽에서 연결시키는 과정, 전력기기나 ESS 이런 쪽들은 한국은 솔직히 전력 관련된 쪽에 핵심적으로 뭘 참여하는 게 없죠. 특히 원자력 같은 경우도 지금 중요한 청정 에너지원 쪽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들어가기 시작해요. 근데 국내 업체들 종목들은 직접적으로 우리가 해당이 돼? 미국 쪽의 얘기 아니야? 라는 쪽이다 보니까 이번에 체코 원전 이후도 좀 그렇죠. 게다가 또 체코 원전을 통해서 또 볼 수 있는 거는 역시 정부의 인기가 없으면은 상대적으로 정책적인 종목들도 탄력을 끌지 못한다. 이게 일단 결론인 것 같습니다. 특히 원자력 쪽 만약에 그때 그 박근혜 정부 때 나왔었을 때도 거기였죠. 좀 UAE 그러니까 아랍에미리트 쪽에서 성과내고 바카라 원전 네, 이쪽도 하고 주춤했다가 한 번 더 갔거든요. 근데 전혀 그런 게 없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닐까 싶고 그다가 대왕고래 프로젝트도 마찬가지예요. 또 이번 주에 중요 이벤트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무적 투자자 찾아서 이제 또 발표하고 조만간 이제 12월 달이면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한 2달 뒤면은 시추선 우리나라로 들어옵니다. 이런 쪽들 다 계획되어 있는데 전혀 주가가 가다가 꺾이다 보니까 이런 정부 정책적인 동력은 인기랑 연결이 될 텐데 대통령 지지율 보게 되면 좀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이래서 그러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과거보다 정책적인 테마주가 좀 약하다라는 쪽들은 시장이 약한 것도 있겠지만 그렇게 일단 보여질 것 같습니다. 그렇게까지 정리를 하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때 폭스콘이 8월 8일에서 9일 테크데이가 개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 시장 개장하고 그때 다음이다 보니까 그때 엔비디아 CEO 발언 있고 거기다가 이런 것들 통해서 좀 변화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거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이번 주부터 실적 시즌이 들어오는데 실적 시즌 보게 되면은 팩트셋 쪽에서 나오는 거는 S&P 500의 3분기 EPS가 4.2% 많이 줄었어요. 생각보다. 그래서
4분기는 14.6%다 보니까 조금 이제 지금 이번에 실적 발표가 1분기, 2분기 그러니까 약간 1, 2분기, 3분기, 4분기부터 약간 그리고 전강 후약 쪽으로 된 실적 분위기가 나오다 보니까 그에 따른 기대감은 높습니다. 근데 눈높이는 많이 낮아졌어요. 그래서 그거 흐름들 예전에는 제가 보기에는 6%대까지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많이 좀 줄었네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기존은 트렌드는 전략 후광 쪽으로 나갈 텐데 눈높이는 낮아지고 있다. 요건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거기다가 지금 가장 그래도 기대감이 높은 쪽들 보게 되면 AI가 주도하는 IT 15.2%, 헬스케어 10%대 두 자릿수 쪽은 좀 눈여겨봐야 되겠죠. 경기 소비재 10.5%, 그러니까 즉 내구재 쪽들 관련된 쪽이죠. 근데 에너지가 20% 급감했다 그러고 소재, 금융 이쪽들은 아직 좀 회복이 좀 덜 됐다고 봐야 되겠지만 이게 이제 기대감이죠. 이거는 또 뭘로 움직이느냐? 에너지 쪽은 여전히 기대감, 그러니까 앞으로 장기적인 AI가 끌어오면서 전력 수요가 부족할 것이다라는 기대감들이 계속 작용하는 거고 당장 실적은 별로일 거고 그러면 실적 발표하면서 위축된다. 그런 때 한번 타이밍을 봐야 되겠죠. 소재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 기대감 때문에 지금 실적은 당장은 아니어도 그래도 가격들이 막 뛰기 시작하는 모습들이 나오다 보니까 기대감 높을 거야 라고 반영되는 모습들 이것도 한번 체크를 해야 되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뭐 골드만삭스 추정치 같은 경우는 그래도 계속 또 우상향 쪽 241달러 올해 그리고 내년 256달러 그 다음에 에서 268달러로 상향했죠.